모두의 팟캐스트 팟빵. 한때 야한 소설가로 유명했던 노 교수님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남녀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교류하는 성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곳입니다. 여기 오셔서 함께 놀아보는 걸 어떨까요?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못지않은 야한 청춘들이 잔뜩 모여있거든요. 한번 오세요. 라고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매니큐어 패티즘 정도는 야광 해적선에서는 뽀뽀뽀 수준밖에 안 된다고. 섹스에 관한 발칙한 정도로는 대한민국 최고 레벨이라고. 오셔서 함께 놀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더니 제게 하시던 말씀이 무서우시대요. 문학으로 섹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공포증이 생기셨대요. 국가기관에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검열을 한다고. 무서우시대요. 최근에는 이분의 블로그 글이 검찰로부터 고발당해서 벌금형을 맞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자기를 전과 이범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소연하다시피 하시더니 제 초대를 사양하시고 말았습니다. 한때 야한 소설가로 국내 1인자였던 노 교수님. 제 마음이 다 안쓰러웠습니다. 유신, 오공시대에 검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닮은 탤런트가 전두환 닮았다는 이유로 TV에 나올 수 없던 시대. 국가 정부기관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 유신, 오공, 이러니까 머나먼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태지와의 딸, 4집 앨범에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에 가사가 없어요. 그 시절에 공연 심의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 성, 정치 문제를 표현하거나 건드리는 가사는 앨범 전체가 발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학창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가수가 만든 노래를 정부기관 공무원 몇 명이서 쓱 읽어보고 너 이거 가서 안 고쳐? 안 고쳐? 그럼 앨범 내지 마.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그걸 지금 21세기에 네이버가 하고 있습니다. 검열을, 자체 검열을. 야광 성교육쇼 청취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야광 해적들 검색해보세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다 찾아준다고 했던 네이버.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야광 해적들, 대체 어떤 커뮤니티길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 곳이길래 네이버에서 이렇게 기겁을 하는 걸까요? 야광 해적들 중에 혀보레이터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분이 계십니다. 혀보레이터. 보빠를 할 때 혀놀림이 마치 터보 같은 분입니다. 저 못 봤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혼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모인 정모 자리에서 이 형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그 멘트 듣고 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중력, 부유하는 느낌, 온몸이 붕 뜨는 상황, 그 와중에 섹스를 시도하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주의 무중력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를 매 순간 느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원래 내 곁에 항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날 사랑해주는 여자친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공기, 물의 소중함 절대로 모릅니다. 자지 클루니가 나오는 영화는 빼놓지 않고 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 그래비티, 중력을 보러 갔습니다. 자지 클루니는 주연이 아니라 주연일 뿐이었습니다. 산드라 볼록이 독주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주연은 산드라 볼록이 아니던데요. 이 영화의 진짜 주연은 카메라였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망망대해마저도 먼지 한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우주라는 공간. 그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여성 우주조종사. 그녀의 막막함,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외로움을 기록하는 유일한 카메라. 바다 한가운데 홀로 표류하는 자의 기분, 카메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바다 우주는 또 다르죠. 아무것도 없는 우주. 파란 물도 상업대도 없는 이 우주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카메라로 어떻게 실감나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 그래비티가 뛰어난 점이 바로 이 생경한 운동 감각, 촉각성을 시각만으로 연출해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비티는 관객들로 하여금 무중력에 부유하는 기분을 신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앵글과 부드러운 줌아웃 기법을 통해서 이 영화는 막막한 무중력감을, 무기력한 운동 감각을 재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마치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그 아리랑에 맞춰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우리 할머니들의 그 춤사위 같아요. 영화 그래비티는 그걸 해냅니다. 영화 그래비티는 시의 경지에 도달한 영화입니다. 시는 모든 예술 장르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몸에 대한 촉감, 운동감을 영상으로 표현해내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은 할리우드가 아니라 일본에 있습니다. 그 분야의 대가들은 바로 AV 감독들입니다. 한편 우주의 무중력, 부여하는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것에 관해서는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촬영 감독 엠마누엘 루베츠키가 현재 지구 최고 실력가입니다. 공간 감각에 관한 최고 선수들입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이 영화를 5년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카메라 기술로는 이 느낌을 담아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카메라에서 대중적 코드를 넣어라, 시나리오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라, 이런저런 간섭들을, 그런저런 타협들을 모두 거부하고 혼자서 밀어붙여서 마침내 이 영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든다는 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20대 청년 여러분께서 아이템 하나로 창업을 해서 대기업으로 키우는 과정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영화 감독이란 직업은 거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특히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데 혈안이 된, 창의성 자체가 돈을 버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자본주의 산업구조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잉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우주적인 영화 한 편을. 다시 허브레이터 형의 섹스 판타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섹스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재밌을까요? 아니면 재미가 없을까요? 무중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중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중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중에 붕 떠있는 신기한 느낌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마치 새처럼 여기저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이렇게 중력으로부터 탈출, 무한 자유, 무한 자유. 무한 자유 상태에서의 섹스, 무중력 섹스. 재미가 있을까요? 섹스의 본질은 자극입니다. 자극. 물리학적으로 풀이하면 마찰이죠. 물리교과서에 정지마찰 개수 개념이 나옵니다. 로즈를 발라서 색빨갛게 아름다운 가을 입술. 그건 립스틱과 입술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립스틱과 입술 사이에 아무런 운동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술을 붉고 아름답게 칠할 수가 없습니다. 립스틱이 움직이고 입술은 고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 덕분에 입술이 가을색으로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움직이고 여자는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보지가 움직일 때 자지가 고정되어 있는 어느 한쪽이 움직일 때 어느 한쪽은 정지되어 있는 형태. 이것이 바로 마찰력 발생의 원리이자 비밀입니다. 어느 한쪽이 움직이는데 다른 한쪽도 같이 움직여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립스틱이 움직이는데 입술이 같은 방향으로 휙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가을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로즈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삑설이라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공중에 붕 뜬 채 섹스를 할 때 고정 지점이 없어집니다. 중력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중력이라는 작용력이 없어져서 그에 대한 반작용력도 발생할 수 없고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뒤치기를 할 때 결국 뒤에 있는 남자가 양손으로 여자의 골반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두 사람은 분리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손을 써서 상대방의 몸을 붙잡아야만 뭔가가 가능하다면 손을 쓰지 않을 경우 서로 멀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중력 상태에서의 섹스와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중력 상태에서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지 않아도 섹스가 가능합니다. 고로 반면을 주장합니다. 무중력 상태보다 중력 상태가 훨씬 더 야하다고, 더 낫다고.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의 섹스는 다양한 체위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력 자체가 최소한의 마찰 역할을 해줍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의 섹스는 예상보다 산만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야광 성교육쇼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야광 해적들 약 3,000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고 얼마 전에 네이버 측으로부터 반강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무리 키보드를 두들겨 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구글 검색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검색할 수 없게 네이버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네이버가 저를 숨겨두고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괴물처럼 느껴지나 봐요. 네이버라는 녹색지대 안에서 밤비라는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마치 경고장 같은 공문을 발송을 했으니 네이버는 제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기가 싫었나 봅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괴물 취급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성스럽게 생활해서? 성생활을 너무 성스럽게 표현해서? 순우리말로? 자신의 성생활을 극사실주의적으로 혹은 시적으로 세세하게 묘사한 것이 과연 괴물의 습성일까요?
섹스는 괴물의 짓거리입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괴물 짓거리를 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괴물 짓거리를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까? 심지어 제가 괴물이라고 해도 전 그걸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글로, 언어로, 자유롭게. 안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바깥으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 교수님은 나라의 검찰 기관에 시달려서 감옥살이도 하고 지금은 아예 셀프 검열을 하고 계시죠.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포갑, 성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네이버의 검열, 대기업의 검열, 이 정도는요, 저한테는 그저 지구의 중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폭력은 제게는 자연스러운 마찰 개수입니다. 네이버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선이 곧 대한민국 사회의 성의식 수준이며 이 종류의 작용력도 없다면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와 다양한 체위로 모든 떡을 빚으려면, 떼씹을 하려면 이 정도 중력은 필수입니다. 정자세밖에 모르는 40, 50대 주부들, 자빨 보빨은 물론이고 여성 상위 체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성들, 네이버의 태도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섹스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재미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고마울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줘야 해볼 만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상위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줄 아는 여성, 그리고 남자 몸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붕 떠버리는 여성들. 영화 내내 무중력 상태에서 쩔쩔매며 빙글빙글 돌기만 하던 산드라 블록. 그래비티 마지막 장면에서는 달라집니다. 중력에 맞서 싸워서 혹은 중력 덕분에 척추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고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중력을 온몸으로 느껴낼 줄 아는 감각력이 바로 여성 상위의 비결입니다. 중력을 온몸으로 느낄 줄 모르는 아줌마 같은 여성들은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척추를 수평 상태로 그저 눕혀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요, 우리는 붕 떠버립니다. 네이버의 포갑, 폭력적인 중력. 여러분들이 야광 상위를 구사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입니다. 중력, 지구와 나 사이의 소통. 폭군 네이버는 대한민국 처참한 성의식 수준의 상징이자 알레고리입니다. 네이버는 다 큰 어른들이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정신병자들의 방언처럼 들리나 봅니다. 그게 싫은가 봅니다. 우리가 그걸 속삭이지 못하게 막는 게 좋은가 봅니다. 왜 한국 사회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 취급하는 것일까요? 다름을 틀림으로 처리하는 국가와 대기업의 사고방식은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들이 틀린 걸까요? 제가 틀린 걸까요? 또 다른 야광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재밌지만 허술한 영화, 화이. 흥미로운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문성근이 말합니다. 저는 적을 만드는 타입이 아닙니다.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딱 한 집이 나가지 않고 버티니까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병문안 한번 다녀와 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게 살해 명령 대사거든요. 살인을 지시하면서 병문안을 다녀오라는 그 대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상군과 다루고 싶어요. 저는 반비는 적을 만드는 타입입니다.
저는 병문안 같은 거 안 갑니다. 영화 주인공 하이는 자신을 키워준 남자들을 애써 적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눠가면서 끝까지 고고싱합니다. 네이버에서 야광 해적선을 유령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배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사이트를 만들거나 다른 포털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비 한 마리 어디 숨어 들어가서 눈치 보며 살아남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을 마음껏 붓골리는 대로 표현할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이버의 폭력적인 검열. 저는요, 이 정도 중력은 있어줘야 여성상위 할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광 성교육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엽, 성시경의 마녀 사냥 따위 그런 쓰레기 방송에 개똥 같은 색들에게 열광할 게 아니라 한 달 수입이 여러분들 연봉보다 더 많은 연예인들, 그 한가한 녀석들끼리 모여서 시덕대는 소리, 그거 구경하면서 들떠하거나 열광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답답이들 따돌리고 여러분만 초연하게 야한 사람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상위, 야광 상위, 직접 한번 해봅시다. You drive me crazy. You're so close to perfection. That's why the Mona Lisa still frown. Lady, you can see why I can't say bye. I can't deny. Strong but so shy. I am your guy. You so special now. Why would I lie? I've never felt so great and so intense. Smiles on pieces, now they fit. It don't make sense. Every frame is clear. With this lens, reach up perfect, can't you see? It don't make sense. Yeah.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성스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가슴 수술 아무리 해봤자 그런 걸로 섹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와 함께 뒹구르는 재미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력이 여러분들을 수직으로 누른다면 여러분들의 척추가 그 반대로 거슬러서 우뚝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광 상위, 쉽고 재밌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버섹시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붙여서 네버섹시 네이버입니다. 포스팅이 하나 뜰 것입니다. 포스팅 여러 개가 뜰 것입니다. 네이버 불매운동입니다. 네이버 반대 캠페인입니다. 그 포스팅을 여러분들의 SNS 페이지에 퍼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든 네이버 블로그든 트위터로든 카카오 스토리로든 여러분들의 온라인 친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어떤 인터넷 기사보다, 소설책보다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주영의 노래 시대유감을 검열했던 공윤심의제도, 공윤심의위원회의 말로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서태지가 아니라 서태지의 팬들이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겨서 공윤의 심의제도는 완전히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 발매되는 음악가들의 앨범이 욕설이나 성표현,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서태지가 한 게 아닙니다. 서태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했습니다. 서태지의 음악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서명을 해서 법원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의 주인공이 되는 것,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이 여성상위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광상위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여성상위 체유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버섹시 네이버 덕분에 여러분들의 야광 체유는 완성!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존나게 땡큐.
So frustrated.